안녕하세요. 그 비트코인 선물 유튜버 파출굿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파동이나 추세선으로 매매를 하는데 파동 매매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다이버전스거든요. 다이버전스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다이버전스를 구글에 쳐보시면은 뭐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과장된 이런 게 다 나와 본 적 있으실 건데 일반 다이버전스만 보세요. 일반 다이버전스만 위아래 이거 약세 강세 이거만 보시면 되고 밑에 거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같은 차트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고요. 뭐 추세선도 그렇고 애매하게 추세선을 뚫었다 아니면 다이버전스도 애매하게 걸렸다 이런 거는 안 되고 차트는 암묵적인 동의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봐도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누가 봐도 최선을 뚫었다. 그럴 때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애매하게 걸리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은 다이버전스가 파동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걸리면 우선은 내려오는 파동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걸린다라는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높은 시간봉일수록 지속이 가능합니다. 1분 봉보다 5분 봉이, 5분 봉보다는 15분 봉, 15분보다 1시간 봉, 1시간보다 4시간 봉, 4시간보다 1봉의 다이버전스가 더 크게 지속 가능합니다. 과매수, 과매도에 나타난 다이버전스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RSI 보시면은 이게 기본 세팅이 그 코인은 80, 2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다가 먹으려면은 이 과매도로 여기 30 밑으로 둘 다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가 다이버전스잖아요. 얘네 두 개가 다이버전스인데 이 선도 이 두 개 다 30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지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를 다이버전스를 본다. 예를 들어서 얘네는 30 위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걸려도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80 이상의 RSI들이 둘 다 올라가 있는 게 신뢰도가 더 높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올라가고 하나는 안 올라왔어요. 70 위에로. 그러면은 다이버전스에 걸릴 수는 있는데 신뢰도가 그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셔서 다이버전스가 어떤 모양의 어떨 때 걸리는지를 한번 백테스팅 해보시는 게 도움 되실 거예요. 컨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하다가 컨펌 돼야 돼 상다가 컨펌 돼야 돼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서 지정과 받기가 쫄려요. 그때는 상다 컨펌 되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려오다가 이렇게 꽝 찍었어요. 그래서 RSI가 쭉 내려오다가 얘를 꽝 맞고 이렇게 말아 올려. 근데 이게 RSI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 시장가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미 봉이 마감한 이후에 이미 얘는 꺾여 있죠. 그 이후에 눌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꺾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만약에 봉 마감 전에 꽝 찍고 상다가 걸리면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파동 내 파동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는 이 파동과 이 파동의 지금 같은 파동이잖아요. 그는 파동 내라 그러거든요. 이러면은 뭐 다이버전스 걸린 거는 맞는데 그렇게까지 세게 걸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15분봉 기준으로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온 파동 그리고 다시 이 파동 얘네 둘이 만나면은 파동 내가 아니고 파동간 이 파동과 이 파동의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그러면은 조금 더 격하게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파동에 걸리는 것보다 이 파동과 이 파동이 만났을 때 이 다이버전스가 걸리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과격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이버전스 조금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알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 어느 때 다이버전스가 더 신뢰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신뢰도가 없는 다이버전스가 잡아서 그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잘못된 다이버전스로 매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뢰도가 있는 다이버전스가 어떤 건지를 공부하시고 찾아서 그걸로 매매하시면 되고,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좋은 게 파동을 모르더라도 다이버전스만 보고 매매해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